대박, 대박, 대박. 와, 이게 얼마만이죠? 10만 전자랑 50만 닉스요? 와, 올해 삼성전자가 2배, 그리고 하이닉스가 무려 3배 이상 올랐는데요. 지금 고점인지 아니면 조정을 줘야 될지 판단이 어려우시죠? 그러면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묻고 더블러가! 안녕하세요, 브레이카입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4,000포인트도 넘었고요. 우리나라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10만 원을 넘기고 하이닉스가 무려 55만 원을 넘겼어요. 와, 도대체 얼마까지 오르려고 이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당분간 더 오를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등의 이유를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 정말 장투해도 괜찮을지도 알려드려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개설할 때부터 코스피 급등 그리고 반도체도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조회수가 적어서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구독해주시면 분명 나중에 쓸모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코스피가 엄청 급등하고 있죠. 4,100도 넘고 삼성전자는 10만 전자 넘고 하이닉스는 55만 원까지 넘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 먼저 체크해 볼게요. 제가 최근 뉴스 헤드라인 몇 개 갖고 왔어요. 반도체 랠리 해서 SK 하이닉스 25년 만에 최고가 경신, 그리고 하이닉스에 올 초 1억 넣었으면 거의 3억 가까이 됐네. 그래서 증권가도 64만 닉스 간다. 삼성전자도 13만 전자까지 간다. 와,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삼성전자가 올해 저가가 5만 800원이었어요. 그런데 2배 이상 올랐고요. 하이닉스도 16만 2,700원이었는데 3배 이상 올랐어요. 이게 믿어지세요?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큰 종목들이 이 정도 급등을 하는 건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에서도 없어요. 진짜 드물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급등을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로 보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산업으로 봤을 때는 AI로 시작된 슈퍼 사이클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글로벌하게 유동성이 너무 풀렸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가 주식에 정말 진심이에요. 다른 분들 영상 보면 대부분 1번만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아무래도 2번, 3번이 없었으면 이 정도의 폭등은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대박난 반도체. 자, 삼성전자 앞으로 2년간 슈퍼사이클, AI 칩 주문 폭주. 자,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4분기 메모리 가격 최대 30% 인상. 진짜 반도체 대박 났네요. 지금 이렇게 반도체 쪽은 슈퍼 사이클이 왔어요. 그래서 전례 없는 4년짜리 강세 사이클을 맞이했고요. 두 번째로는 오픈 AI발 디램 쇼크 때문에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HBM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됐어요. 참고로 디램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PC 등의 일반적인 용도에서 사용이 되고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HBM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여러 개의 D램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만들어요. 그래서 기존 D램이 1차선 국도라면 HBM은 여러 DM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8차선 고속도로랑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히 많은데 수익성까지 엄청 좋아지니까 벌어들이는 돈이 기존이랑 완전히 다른 레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들을 종합해보면요. 올해 D램 가격이 전년 대비 50% 이상 상승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고부가 메모리 중심 가격으로 반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내년까지 구조적으로 성장세가 지속이 된다고 하고요. D램 같은 경우에는 수급 불균형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또는 1년 반 정도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거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노무라 증권 리포트를 하나 더 챙겨왔어요. 제목은 예상치 못한 슈퍼사이클이고요.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어요. 올해 대비 내년에는 더 커져요. 그렇죠? 그리고 서버 관련 메모리 수요도 내년에 올해 대비 50% 이상 성장을 해요.
그리고 기업용 SSD 수요는 내년에 2배 정도 될 거고요. 지금 반도체 재고가 빠르게 급감하고 있고 이전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가격 상승이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D램 영업이익률이 있는데 이게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낸드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이익률이 손익분기점 수준이긴 한데 앞으로는 30-40%로 늘어난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12만 3천 원, 하이닉스가 54만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정도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차트를 2개 가져왔어요.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과 미국 S&P 차트고요. 다른 하나는 미국 금리, 유동성, 그리고 나스닥 흐름 차트를 합쳐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돈이 풀린 양이고 초록색이 S&P 500이에요. 흐름이 거의 동일하죠. 돈이 풀리면 미국의 실적도 좋았겠지만 이 풀린 돈은 반드시 투자처를 찾아갔는데 그중 하나가 주식시장이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차트를 보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파란색은 미국 실질 금리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풀린 돈입니다. 그리고 이 황금색은 나스닥이고요. 미국 실질 금리가 내리면 요 내리는 시점 있죠. 그때부터 나스닥은 쭉 올라가요. 이때도 실질 금리를 확 내리니까 요 시점부터 나스닥이 훅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돈을 확 푸니까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쭉 나스닥이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돈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려버리면 주가는 하락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미국 지역은행 리스크 때문에 10월에 금리 인하를 하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은 양적 긴축을 끝내고 양적 완화도 고려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장에 돈이 풀리기 시작했고 더 풀린다는 말이잖아요. 지금같이 금리 인하를 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는 다른 자산들보다 주식으로 오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주식이 급등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주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진심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 국장 복귀는 기능순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의 핵심 정책은 증시 부양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몰린 자금도 국내 증시로 유입시키고 외국인 투자자도 유치하려고 지금 상법 개정을 진행 중이잖아요. 과거 일본에서도요. 2023년에 지금 같은 지배구조 개혁을 해서 PBR이 재평가됐거든요. 그러니까 50% 이상 재평가가 되어서 지수가 급등한 사례도 있고요. 외국인은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뭐지? 한국이 왜 일본같이 PBR을 재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좋아지는 건가? 좋겠네. 이러면서 지금 정부의 움직임과 방향이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호감과 신뢰로 이어지고 그게 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도 무시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쏟아지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증권사들도 코스피 목표치를 점점 올려잡고 있고 거래 대금도 엄청 늘어나고 있고 증시 대기 자금도 늘고 외국인 보유 잔고도 계속 급증을 했어요. 이렇게 주식으로 지금 돈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국내 증시도 드디어 4천을 넘었잖아요. 만약에 예전과 같은 증시 환경이었었으면 이런 급등은 안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장이 불장인데도 대형주 위주로만 좋고 나머지는 별로예요. 자, ADR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ADR 지수는 20일간의 상승 종목의 합과 하락 종목의 합을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서 만든 지수인데요. 얼마나 상승 종목이 많고 적은지를 알려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수를 보면 5월 12일에 고점을 찍고 나서 9월까지 내렸다가 다시 반등 후 다시 저점을 찍고 있어요. 그런데 5월 이때부터 지수가 급등했거든요. 근데 ADR 지수가 낮아진다? 이 말은 하락 종목은 더 훨씬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태에서 지수가 급등을 했다는 건 시총이 큰 반도체 중심으로 돈이 쏠렸다는 거고요. 자,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 시장 지도를 보시면 전기전자가 가장 많아요. 자, 비중이 40%가 넘어가는데요. 이걸 확인해 보면
전기전자, 여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가지 종목의 합이 비중이 73%가 돼요.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폭등을 하게 되면 코스피가 폭등을 하는 구조거든요. 정부 정책과 유동성이 시총이 큰 이 두 종목으로 돈을 집중을 시켰고, 이게 바로 4천을 돌파할 수 있는 구조적인 배경이 된 거예요. 이번에는 기술적 분석을 해볼 건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기 전에 먼저 지수를 봐야 돼요.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지수가 종목의 전체 움직임을 이끌 수 있는 선행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보는 게 좋아요. 자, 먼저 월봉을 보면요. 여기가 2020년 코로나 때인데요. 코로나 이후 엄청난 거래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때 보시면 그쵸? 지금은 그 정도의 거래가 터지지도 않았는데 2020년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했어요. 이게 올해 저가 대비 78% 정도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각도 보세요. 월봉의 각도. 여기 2000년 이후에 이런 각도가 월봉으로 나온 게 있나요? 이런 사례가 있나요? 저는 지수를 볼 때 시황도 보고 재료도 보는데,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엘리어트 파동을 조금 참고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코스피 주봉을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요. 현재 지금 1파 이후에 시장이 정말 강하다 보니까 조정이 2파가 짧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3파가 조금 길게 나오고 있거든요. 1파만큼 상승을 하게 되면 4082까지 가는데 4084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는 다음 목표치인 4700선까지 지수가 열려있다라고 분석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지수를 조금 조심스러운 관점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어요. 자, 이런 동일한 관점으로 하이닉스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1파가 나오고 2파 조정 짧게 받고 3파가 길게 뽑아줘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길게 나왔어도 한 47만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뚫고서 더 추가적으로 시세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62만원 정도까지 가격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다음에 조정을 4파를 주고 그 다음에 상승 5파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 단기 과열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게 아마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합리적이에요. 만약에 거시적인 악재가 없는데 5파 상승이 이어진다. 그러면 지금 증권사 리포트 최고가인 64만원을 넘어설 수도 있는 여력도 존재한다고 해석이 되고요. 자, 그럼 삼성전자도 한번 보면요. 자, 일봉 보면 자, 1파 이후 조정 2파 그리고 3파가 쭉 나오고 있는데 지금 1.618 구간,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 구간이 10만 6천원 정도 되는 부근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더 가기 위해서는 이 가격대를 강하게 뚫고 넘어가야 13만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어요. 지금 지수가 4,700을 가야 13만원을 볼 것 같은데요. 지금은 10만 5천원에서 6천원 정도를 뚫는지 확인이 필요한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을 잘 체크하면서 자기만의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보면요. 하이닉스는 지금 가격대에서 마무리되기보다는 삼성전자랑 같이 상단 구간을 조금만 더 올려준 뒤에 조정에 진입하는 게 시장 심리상 조금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닌가라고 분석이 되고요. 지수도 만약에 10월 29일 종가를 돌파를 하게 되면 4,700선까지는 열려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내일 시장의 수급 상황을 확인을 하고 최종 매매 결정을 내리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삼성전자 하이닉스 폭등은 글로벌 유동성, 정부 정책,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 겹친 결과다. 자, 두 번째, 지금 단기 투자자분들의 경우에 매도를 고려한다고 하면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연장파 최상단 가격,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파 최상단 가격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차익 실현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시나리오로 분석이 된다. 세 번째, 단기 조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얘기한 세 가지 상승 재료의 악재가 없을 경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상승 5파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변화를
데이터로 참고해서 활용해야 한다. 입니다. 여러분, 저도 주식 20년 넘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장은 처음 봐요. 말이 안 돼요. 2020년 유동성 장도 진짜 엄청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심해요. 그거보다 더 심해요. 지금 그래서 수익이 나서 수익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한 욕심은 금물인 거 아시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처음 개설할 때부터 당분간 우리나라 주식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구독하시고 같이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상 브레이카였습니다.